저희는 수산업, 한국 수산업의 세계화라는 굉장히 지루하고 추상적인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이 세 개 중에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2번이 거짓입니다. 처음에 자갈치 아줌마들은 부자다. 실제로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보면요, 자갈치 시장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의외로 외제차들이 많아요. 이게 가판대에서 생선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수산업은 전부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생각보다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번, 비 오는 날은 회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됩니다. 이게 뭐 습할 때 그 식중독균 같은 것 때문에 감염이 되기 쉽다고 하는데, 그 조영재 교수라는 이제 회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식중독균은 습한 날씨라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설이고요. 세 번째로 동원 참치는 SF 영화에도 출연했다. 진실입니다. 잘 아시네요. 이 영화 아시면 저랑 연배가 비슷할 텐데 98년도에 개봉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동원 IQ 참치가 나옵니다. 지금은 DH 참치죠. 이게 당시에 이게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이 잠깐 반짝 증가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수산물 시푸드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수산업이라고 하면 왠지 지루하고 재미없고 돈 안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산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식량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돈 되는 산업이라는 거, 그거를 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주제로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저희가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방문을 했던 곳이 영국 그림집에 있는 영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영스라는 기업이 혹시 피쉬앤칩스라는 음식, 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음식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견학을 허락해서 들어간 곳이 이 본사 10층 건물 안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10층이 현재 이 영스라는 기업의 회장님의 별장 겸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직원분의 이제 제품 설명을 듣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쪽 사진을 보시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혹시 여기 여왕님께서 왔다 가신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몇십 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을 방문을 하셨었고, 이곳 방문을 이제 정식 허가 없이 허용한 거는 저희가 최초였다고, 외부인으로서는 최초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배움은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도전이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면 열정은 그 배움의 기회를 잡아서 그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메가3의 열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고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저희가 3의 저주가 이날 숨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3의 저주는 3시간의 수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산을 통해서 견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산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장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부터 나와서 밤에 늦게 들어가는 일정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비고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왕복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정을 수행했어야 됩니다. 이날이 정말, 또 유럽 같은 경우는 해가 정말 늦게 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느꼈던 게, 저희가 하루를 이렇게 알차게 보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이날 7월 12일이었었는데 그냥 방학을 맞이한 평범한 대학생으로 한국에 있었다면 정말 알맹이는 너무나 다른 7월 12일이 되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정 하나로 이 고단한 일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참 기특한 하루였습니다.
그 비고를 가기 위해서는 마드리드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비행기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또 기차를 타고 또 비고로 들어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비고 안에서도 시내 교통을 이용해야 돼서 이게 세 종류의 교통을 이용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왕복하다 보니까 또다시 기차를 또 타고 비행기를 또 타고 이렇게 다시 마드리드로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차나 안에서 교통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 해서 이날 조금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늘 비행기에서 바라본 스페인 바다의 풍경도 볼 수 있었고 또 기차 밖으로 펼쳐지는 비고항의 항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은 행복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요.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몇 시간을 걸어서 찾아갔었는데 그곳에 시에스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문이 닫혀 있어서 저희가 3시간 넘게 그 땡볕에서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 비공항 쪽이라서 여기 수산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수산 기업들을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둘러보면서 보다가 결국 페스카노바라는 스페인 글로벌 수산 기업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페스카노바에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품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일정이었던 라스팔마스에 방문했었던 일입니다.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70, 80년대에 한국 선원이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모여들면서 대서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특히 1971년에 동원수산에서 원양어업 최초로 그곳에 라스팔마스 기지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가면서 원양업이 퇴조로 인해서 한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지금 대부분에 있는 한인들이 수산업을 종사하고 그리고 수산업에 관련된 업종들이 대종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위치상 아프리카에 더 가까이 위치하다 보니까 한인들이 아프리카를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는 창소인데 저희가 이 모든 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은 일정이나 남은 대학생활에 열정을 많이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지역 거점식 글로벌화 전략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세계에 나가기 전에는 우물안 길고리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 때 들은 지식들이나 아니면 수산업 각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가면서 이제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그건 동남아를 가공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물류 거점, 그리고 거점으로 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동남아를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값싼 중국산 수산물을 바로 수입해와서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가공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항상 들어온 수업 내용에서 바탕을 해서 생각해낸 것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세계에 나가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사실 동남아도 저희가 이제 우물 속에서 본 정도의 세상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라스팔마스에서 이제 태인수산 사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나가기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거쳤던 스페인인 이제 라스팔마스에서 새롭게 이제 접근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넙치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종인데요. 이런 장점 외에도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 최고의 넙치 양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로 배로 수송을 하면서도 한 달이라는 수송 기간 동안 97%의 생종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컨테이너 수송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화로를 수출한다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지 않겠나. 그리고 생산해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에는 화로 이제 수족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수산시장 가면 저기 가면 그냥 죽어있는 생선인 선어도 잘 없고 화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만 발라낸 필렛 가공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첫 방문지였던 코트라에서 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유럽인들은 수산물 냄새나 생김새 때문에 좀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먹는 부분만 발라내서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당 문화에 맞도록 차라리 가공품을 더 개발하는 쪽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로는 과감하게 이제 고집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가공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산업의 각 분야에서 서로 하고자 하는 바는 다르지만 수산업이라는 한 분야에서 수산업의 재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